스픽스 대구 끝판뉴스 시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대구시에는 이례적인 일들이 여럿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끝판뉴스에서는 대구시 행정조직도에 초점 맞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편집인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일 대구시가 주요 사업의 추진력을 더 이끌기 위해서 7월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 인사를 조기 단행했더라고요. 네, 대구시가 지난 8일 속도감 있는 신공항 건설 명분으로 하반기 인사를 조기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신공항 건설 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등 민선 8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전임기제 각급인 신공항 건설본부장, 정책혁신본부장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한 겁니다. 그리고 신공항 건설본부장에는 이종원 전 정책총괄단장, 정책혁신본부장에는 정장수 전 시장혁신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홍준표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측근들입니다. 자, 이번 인사를 보니까 이종헌 신공항 건설본부장 그리고 정장수 정책혁신본부장 인사가 눈에 띄는데요. 이 두 분은 홍준표 시장과 과거부터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정헌 본부장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는 정책 총괄하는 그런 걸 담당했었고, 정장수 본부장 같은 경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맡았었습니다. 자, 보통 지자체 핵심 정책이나 사업 총괄할 때 이렇게 외부 인사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예, 일단 그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를 잘 모르니까 일단 본인이 더 좀 쉽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을 네. 이제 옆에 참모로 두는 거는 맞는 거고,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 인사에서 핵심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종원 본부장이나 정장수 본부장이 본부장으로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단장으로서 네. 대구시에서 홍준표 시장의 핵심 측근 역할을 했었고, 또 실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부시장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함께 형식적으로도 실제 그 대구시를 대표하는 예.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 이종헌 정장수 본부장이 홍준표 인수위 때부터 함께 일을 해왔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그런 주요 역점 사업들을 조금 더 힘을 실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 또 이게 대구시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광역단체나 이런 주요 사업들을 그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된 것이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군부대 이전, 취수원 이전, 공항 후적지 개발, 이런 것들은 시장이 바뀌면 또 프로젝트성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 또는 폐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홍 시장이 해왔던 시정 경로를 살펴보면 홍 시장과 비슷한 스타일의 시장이 오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폐기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 공항 후적지 개발은 이름을 좀 바꿔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군부대 이전 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취수원 이전, 그 안동댐 못하니까는 해평에서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바뀔 수 있는 내용이고, 네.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해 버리면 이게 불경제를 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 버리면 이런 부분에서 화를 좀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른 지자체의 일반적인 조직도를 보면은 시장이 있고 바로 그 아래에 부시장이 있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을 능가하는 그런 본부장 2명이 배치되어서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정치 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 과제로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조직도 구성도 부시장에게 더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중점 사업을 위한 특보나 본부장에 더 큰 위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재량권은 시장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그 대구광역시의 모든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구시장이니까 네. 대구시장한테 모든 게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왜 이게 대구시의 행정 조직도가 조금 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냐 하면은 네. 실제 거기서는
모든 거를 시장이 다 챙기겠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시장이 챙기겠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대구시에서 시장 유고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시장이죠. 단장. 그렇죠. 근데 이제 단장은 홍준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단장은 달입니다. 달. 홍준표 시장이 해라면 단장은 네. 해가 없는 순간에 네. 그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지고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어떤 유고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 두 분은 대구시에 그날로 발을 뻗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모든 그 행정의 중심은 사실은 첫 번째 행정부시장이 돼야 그렇지. 되고 다음번에 그 서열은 경제부시장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실제 대구시의 행정 조직을 보면은 그 부시장 그 조직도상에 행정부시장이나 경제부시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 분도 그 조직도를 봐서 알겠지만은 거기에 있는 조직도에는 그냥 그 정장수, 이종원 두 사람만이 역할을 하도록 그 보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대구시의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나 뭐 어떤 유관 단체든 또 기업이든 간에 시에 뭐라도 하려고 하면 부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이나 청탁이 아니고 어떤 사업 설명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뭐 제안도 되는데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네.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부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본부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 네. 직제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 우리 이거 내 소관 부처에 이거는 우리 행정부시장 소관이니까 내가 행정부시장한테 가서 이거 잘 설명해 가지고 이게 되게끔 그래서 시장한테 가서 결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내 설명을 잘 해야지 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 예. 아 이거 내 우리 정장수 본부장님한테 가서 이거 잘 설명해 가지고 이게 일이 좀 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먹는 사람이 많다는 게 대체로 공무원들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그 여론조사를 하시지도 않았는데 아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여론은 듣기거든요. 그런 거죠.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치로 명문화 객관화되어 있는 자료가 없을 뿐이지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대구시청 기자들한테 가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누구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 시장 다음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두 명이잖아요. 이종원과 정장수. 네. 그 이제 그 맡은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구시 기자들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다르게 해결 안 하고 가장 모든 일은 빨리 해결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빨리 해결되려면 왜 복잡하게 과장 찾고 국장 네. 찾고 부시장 찾습니까? 그냥 가서 어떤 데 가면은 첩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첩경. 네. 바로 질러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기자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뭐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뭐 중요한 것들을 결제할 때 보통 같은 경우는 뭐 주무관이 과장에게, 과장이 국장에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단점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다만 조금 더 진지하게 뭐 조금 무게감 있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대구시 같으면 이러한 뭐 이종원, 정장수 두 축이 나눠져 가지고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뭐 물론 저희가 조직도 형태만 보고는 결정을 할 수 없겠지만 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 행정부시장 뭐 또는 경제부시장이 관할해야 할 것들을 관할하지 못하고 그 두 축이 중요한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그 문제점을 발생을 하는데 대신에 책임은 네. 주무부서에서 져야 된다는 거.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가 한 가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얼마 전에 대구시에 인사 있었다고 우리 백 기자가 좀 전에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사가 있었는데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가 있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누가 했는지 압니까? 그게 행정 단장 중에 한 명으로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를 바꾸면서 그 직제표상에 있는 실국장급에 있는 누구를 바꾸면서 이 사람이 바뀌게 된 이유 설명을 그 인사에 대한 주무부서장은 행정국장이에요. 네. 행정국장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시장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이게
이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또 뭔가 개통상으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일들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설명을 좀 전에 우리 백 기자 얘기한 대로 본부장 중에 한 명이 갔습니다. 거기서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모든 일은 이분하고 얘기를 해야 통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뭐 다른 광역단체의 조직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일단 대구와 달빛 동맹으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행정부시장이 전략추진단, 뭐 인사정책, 그리고 문화경제부시장이 노동, 뭐 청년정책들을 관할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행정부시장이 인사혁신, 그리고 출연기관 TF 이런 것들을 관할합니다. 뭐 또 다른 광역단체들은 또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리고 또 대구와 비슷한 조직도를 띈 그런 광역단체들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 기사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은 기사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저기 진행자님께서 찾아보셨는지. 부산시의 경우는 대변인이 시장 바로 하다니 이거는 뭐 대부분의 시 광역시가 똑같고요. 맞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제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이 바로 밑에 있고 그 밑에 각 실국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이제 우리하고 신공항 특별법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던 광주시의 경우는 되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장 위에 광주광역 시민을 칸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네, 시장님 위에. 그렇죠. 저는 그거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요식 행위 같지만 그래도 어떤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시장 밑에 이제 뭐 실국들이 똑같이 뭐죠 우리 부산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직도를 볼 때 시민이 여기 위에 있구나. 네. 이런 판단이 느낄 수 있게끔 이제 행정 그 조직도를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국들을 시장이 직접 챙기는 쪽으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예. 좀 왜 그랬을까 싶긴 한데 뭐 그것도 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인천시가 좀 대구시랑 좀 비슷한 형태를 띄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 이제 부시장 이런 축으로 나가는 시를 제외하고는 인천시 경우에는 그 이 정책 수석, 시정혁신관, 초일류 도시기획관, 시정혁신 담당관 등이 눈에 띄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대구시처럼 공항 건설, 군사시설 이전, 맑은 물 하이웨이, 후적지 개발단처럼 구체적 사업 영역 조직들을 넣어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 그 지난 백브리핑 방송 때 백경록 기자께서 대구광역시 이름을 홍준표 광역시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봤을 때 대구시에 있는 그 2명의 부시장에게 역점 사업들을 맡길 수 없으니까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 뭐 행안부의 방침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대구시장이 가진 모든 재량권을 발휘해서 대구시를 탈바꿈하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홍준표 광역시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뭐 제가 기자 한 명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기자 한 명이 한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시장과 생각이 다르면 기득권 카르텔이 되잖아요. 홍 시장과 생각이 다르면 좌파 아니면 좌파 매체 이렇게 돼요. 그 전 시장 때 모두가 합의해가지고 정했다고 하면은 내가 시장이 됐는데 따라 해야 되냐? 근데 다 바꾸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량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저희가 열심히 좀 찾아볼 겁니다. 이게 재량권 남용인지 아닌지 그건 추적해서 찾아내야 되는 내용이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과 상식 그리고 일반 시민의 눈높이 내 사람 다 챙겨주고 싶지만은 일정한 부분에서는 멈출 수 있는 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할 거면 대구시라는 이름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홍준표 광역시로 바꿀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요즘 사실은 지방자치에 대해 회의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자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대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여야 되느냐.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인가요? 그 노무현 순례길을
대구 구간 서대구역부터 경산역까지 가는 부분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또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그때 그 노무현 순례길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게 지방자치의 강화로 그렇게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좀 지방에 이관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백현욱 기자의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강화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나쁜 예로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그 강화된 지방자치단체 이런 권한들을 갖게 되면 이거보다 더 심한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 홍준표 시장은 지금 본인이 대구의 대통령이라 생각을 하고 대구의 대통령이 아니지 대구의 제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시장인 내가 하면은 다 길이다. 내가 하면 모든 게 선이다. 전임자가 한 것도 나는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해놓은 건 아무도 못 바꿔. 맞습니다. 그냥 내가 곧 법이니까 내가 길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만들고 있는 대구 50년이라는 네. 이거를 가지고 좀 본인이 하고 있지만 홍준표 다음 시장이 그거 대구 50년 택도 없어 대구 100년 갈 거야 하면 자기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 50년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조직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대구광역시라는 여기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나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뭐냐 하면은 너거는 전부 다 내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조직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홍준표 시장이 없어도 대구는 굴러가야 됩니다. 대구는 돌아가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이 없으면 전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는 사안들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 그래서 조직도부터 보자 이겁니다. 조직도부터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없을 때요. 아니 뭐 사람이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경우의 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보면은 부시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다 부시장이 대구시를 대표해서 맡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근데 이 일을 왜 이렇게 조직도도 내가 데리고 온 척건들 정장수, 이종원 그 사람들이 뭡니까? 겨우 했다는 게 해봐야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하고 네. 경남도의 비서실장하고 한 정도의 경력 가지고 대구를 다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너무 성급하지 아니야. 않습니까? 경력상으로 볼 때야. 네,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제일 높은 경력이 대통령 연설문 쓴 것. 네. 그래서 물론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점들을 우리 홍준표 시장이 충분히 높게 평가해서 이분들한테 일을 맡겨놓을 수는 있지만 예. 그거는 옆에서 반개 조직으로서 보좌해주는 스텝의 역할이지 맞습니다. 이게 지휘계통상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아.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지휘계통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뭐 기자회견이나 어떤 것을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저기 오해할 만한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실선 조직도의 실선은 마지막에 가는 행정부시장과 그 경제부시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밑에 실국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시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정장수 단장이나 이종원 단장이 본부장이죠. 지금은 그 어렵게 돼 있어요. 그 조직도에는. 예, 근데 되게 좀 헷갈리는 게 물론 이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전문 임기제는 기본적으로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단장이 본부장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건 사실 저는 좀 제가 아는 행정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자리를 본부장 자리로 아니고 특보로 만들어 놨어요. 특보. 그렇죠. 특보. 예. 그러니까
특별 보좌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꾸며놨어요. 네. 그 조직도상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끝판 뉴스를 통해서 조금 더 보충 네네. 취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일에 이런 대구시의 그 인사이동 발표를 보고서는요, 와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두 본부장이 부시장 위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최근 간부회의 때 사진들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만약에 홍준표 시장 양 좌우에 정말 그 두 본부장이 있다면 이건 정말 이 대구시가 뒤집힐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간부회의 때 자리 배치 같은 경우는 양측에 뭐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안심은 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대구시 공무원, 뭐 특히 기존 역점 사업들을 추진했거나 지금 높은 직급의 그런 공무원분들은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불만 많죠. 지금 그 행정은 그래도 뭐 관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노하우가 그대로 몸에 이제 체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위 관료들이거든요. 일단 사고가 안 일어나죠. 그리고 사고도 안 일어나지만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고위 관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기존에 있던 일들은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뭐 부시장이 시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고 그 부시장의 지휘를 또 실국장들이 받도록은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미래 50년을 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홍 시장이 취임 때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은 전부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앞으로 대구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쓸모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대구에 있는 고위 관료들,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하면서 후배들한테 전수를 해줘야만이 일이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게 문제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고, 그러면 너희끼리 다 해먹어라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한 공무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 굳이 내가 지금 와서 아이디어 많이 내가지고 할 필요 없다. 뭐 시장이 자기 데리고 온 사람하고 다 알아서 하는데 네.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구 공무원들은, 고위 관료들은 어디서 힘을 많이 얻냐 하면은 교육을 가거든요. 네. 4급 때, 네. 5급 때, 3급 때 그렇죠. 이렇게 네. 교육을 가면 중앙부처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다 섞입니다. 교육을 같이 받게 되고, 그다음 또 국책연구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갖고 대구 시정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교육받는 길이 원천 봉쇄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도 쌓이면서 나는 뭐 굳이 내한테 들어있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걸 내 안 끄집어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대구 미래 50년이 아니라 홍준표의 남은 3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대구시에 있는 외부 단체나 이런 또 조직들은 어떤? 제가 이제 딱 두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시정 역점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이지만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하지만 이제 부시장 실국장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상위 개념처럼 표현한 것은 과하면서도 한편은 위험해 보인다. 네. 뭐 이런 진단을 내렸고요. 작년에 퇴직한 우리 그 국장급 그 퇴직 공무원께서는 시장이 행안부 방침을 무시하는 바람에 올해 3, 4, 5등급 교육 한 사람도 못 갔습니다. 행안부의 교육 동의를 못 받으니 결국 대구에 있는 연구원이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보내 대기시키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데리고 온 측근들이 부시장보다 상위의 보위급 조직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는 뭐 좀 떠났지만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제가 공무원들을 되게 존경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탄핵되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고리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정은 흘러간다. 흘러간다라는 걸 보여준 게 음.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힘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은 나라의 세금으로 또 월급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당연한 일인데 지금의 대구시는 그게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어서 과연 또 그렇게 될까라는 또 의구심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끝판뉴스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운영하는 대구시의 시정에 대해서 또 한번 지켜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직도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홍준표 시장은 당선인 신분으로도 뭐 전임 시장과는 다르게 시정 운영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예견된 걸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인사권 같은 경우는 모든 재량이 홍준표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그리고 두 날개를 달아서 이종헌, 정장수 단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즉 책임도 홍준표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판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